예, 오랜만에 이제 대추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보시는 게 사과 대추나무인데, 어, 가지치기를 겨울에 해주고 벌써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참 싹이 나오면 또 이제 숨짓기를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얘네도 싹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요 나무도 지금 거의 이제 7년생 돼 가는데, 심은 지 7년생 돼 가는데, 많이 굵어졌어요. 예, 많이 굵어져서 초반에는 제가 가지치기를 할 때 거의 한두 마디 남기고 가지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또 이런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한 마디 남겨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운데 기둥 딱 나무만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기능이 한 마디씩 해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나무가 커가면서 워낙 세력이 좋아져서 그 다음부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 나무도 자기 세력에 맞게끔 관리해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 첫 번째 가지에서 이렇게 했다가 계속해서 얘네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계속 순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다시 자르려고 했더니 얘가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작년에 또 받은 거예요. 괜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자를까 하다가 계속해서 나무가 이제 세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작년엔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무 커가는 거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순을 받아야 되겠다. 뭐 꼭 수확량 이런 걸 떠나서, 예, 뭐 이 보통은 사과 대추나무를 이 과수원처럼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분들 보면 이게 빽빽하게 심잖아요. 그 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괜히 좁게 심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이제 가지를 한 마디씩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정원에서 키우는데 뭐 사실 이거 방치해도 돼요. 예, 그냥 방치해도 여기저기 오가면서 보니까 많이 열리더라고요. 확률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수정이 돼서 열리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 열릴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도 잘 큽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병충해 관리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사과 그러니까 사과 대추의 굵기라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주는 건데, 어, 자, 이런 경우, 저 같은 경우 여기까지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잖아요. 한 20cm 정도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이제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죠. 예, 새순들이 올라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다 키울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 받을 거고, 여기서도 받을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은 요 끝에서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받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대추가 어디서 열리느냐? 대추는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새순에서 열립니다. 새순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 요런 데서 이제 이렇게 열매순들이 나와요. 요런 데서도. 자, 요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이제 굵은 가지가 이제 새순 가지가 나오지만, 요 밑에 이렇게 이제 요 순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얘네는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또는 요런 순이 안 나오고 요런 가까이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이렇게 축축 처지는 그 잎만 나오는 열매순들이 있는데, 걔네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 새 순인 가지가 이제 쭉 올라오면서 거기서 또 이제 2차 가지가 나오거든요. 겨순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열립니다.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 가지가 쭉 올라오면 보통 한 30cm에서 40cm 정도 키우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순을 집어주거든요. 너무 키워도 이 요양분들이 가지로만 가기 때문에 열매로 가야 되는데, 꽃으로 가고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한 30cm에서 40cm 정도 키우고, 이 정도까지 키우고 얘를 집어줍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지금은 이제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겹순 가지들이 또 계속 나와요. 예, 겹순 가지도 이제 겹순치기를 나중에 해줘야 되는데, 그 마디마디에서 이제 꽃순들이 이제 꽃 피고 열매가 이제 맺히는 건데, 그 원리만 잘 알면, 예, 대추나무 키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 사과대추나무하고 또 복조대추하고는 또 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난히 이제 사과대추나무를 이제 순치기, 순집기, 가지치기 하는 거가 이제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가지를 받은 거잖아요. 예, 계속 여기서 잘라주니까 나무가 힘들어해요. 커야 되는데 얘 뿌리가요. 얘는 저 끝에까지 가 있어요. 벌써 마당 끝에까지 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이겠습니다. 요 가지도 작년에 이제 받은 가지인데 이제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올해 아마 이게 무지하게 굵어질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그러면 양쪽으로 겹치지 않게만, 예, 겹치지 않게 뭐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받아 가지고 키우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열매가 많이 열리진 않았어요. 많이 수확을 해서 먹진 못했는데 그래도 나무 하나당 몇백 개씩은 열려야 그래도 생과로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과 대추는. 요것도 이제 작년에 이제 받은 가지인데 이렇게 이제 다 나오죠. 순이 밑으로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제거를 해줄 겁니다. 밑으로 나오는 애들은 안 되고요. 옆으로 나거나 위로 가는 거 위주로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방향을 보면서 한쪽은 좌측으로 한쪽은 우측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잘 보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지금은 나무가 이렇게 앙상해 보여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우거집니다. 이 순들이 엄청 나오고 잎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정말 위에 가지들 때문에 그늘져서 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키워 보는 거거든요. 예, 이 옆에 위에 가지기 때문에 덮여가지고 광합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추나무는 광합성을 잘해야 됩니다.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그래서 햇빛이 잘 비치는 쪽에 있는 열매들이 잘 열려요. 특히 이런 가지들이 잘 열리는 편인데,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순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디마디 다 나오는데 마디마디 다 키울 순 없고, 저는 이제 적당히 서로 간격들을 보고 순집기를 해줄 거거든요. 아직 시기가 좀 이르긴 하지만 또 다음에 좀 순집기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무가 옆에 또 한 그루가 있는데 한번 그쪽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또 다른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이것도 가지치기를 이제 해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작년에 이제 키운 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키웠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키웠다가 작년에 이제 키우고 또 여기서 이제 좀 전정을 해줘서 이제 새 가지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해준 건데, 얘도 이제 갈수록 나무가 굵어지니까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좀 가지를 더 키우려고 이렇게 작년에 이제 새로 난 가지들은 이렇게 한 30cm 정도 하고 전정을 해준 거죠. 얘도 그 정도 남겨놓고 이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옆으로 풍성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키우려고 전정을 해줬고요. 이렇게 이제 새 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새 순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cm, 40cm 정도에서 순을 짓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곁순들이 나오고 하면 꽃이 피면서 열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는 또 열매 수확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가지를 남겨놓고 또 가지치기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력에 맞춰서 나무 크기에 맞춰서 가지치기를 해줄 거고요. 계속해서 이게 1000마디에서 자르면 수확량도 수확량이지만 나무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굳이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공간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두면요 또 너무 나무가 중구난방돼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준 거고요.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는 것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열매순이 있고, 또 계속 커가는 순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요 나무는 아직 조금 덜 자라서 그런지 표가 잘 안 나는데 키우면서 이제 금방금방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또 장마철 되면 굉장히 도장지들도 많이 나오고요. 이 꽃이 필 때쯤에 돼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정이 되는데, 사과대추 나무는 보면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수정이 되더라고요. 네. 1차, 2차, 3차, 장마철까지도 수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2차, 3차 때 수정이 되는 것들이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 열리는 대추는 좀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나중에 꼽혀서 열리는 애들이 굉장히 오래 가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고 이제 따먹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얘도 병충해 예방은 이제 간간히 해줘야 되고, 진딧물 예방이라던가 또 이제 살균제도 이제 해주는데, 뭐
옆에 이제 포도나무 소독할 때 저는 얘네도 같이 소독을 해주거든요. 별도로 따로 관리하진 않지만 얘네도 이제 병충해 방지는 해줘야 되고, 한여름에 이 순들이 나오다가 날이 뜨거우면 타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오다가 시들어 버리거나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은 거 아닌가? 뭐 이럴 때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장마철에 또 다시 자라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럴 때는 이제 좀 그 증세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따라서 어느 정도 크는 거 보고 어떤 순을 집어주고 어떤 거를 키울지 이제 요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것만 이제 유심 있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저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것도 간간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